반갑습니다. 우리 6학년 친구들. 복잡하고 수학이 어렵죠. 특히 여러분 문장제 문제 보면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 너무 글도 많고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내다 보니까 일단 독특한 어떤 유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럼 이 유형별로 한번 접근을 해본다면 여러분이 훨씬 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특히 이번 3단원 소수의 나눗셈에서 특별히 유형을 나눠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두 개의 나눗셈이 하나의 문제 안에 들어있고 각각의 나눗셈의 결과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에서는 문제를 잘 분석하는 게 필요하겠죠. 아울러 이 유형은요, 다른 유형들의 기본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문제를 보면서 살펴봅시다. 자, 이 유형이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보면서 합시다. 민주는 4.5L의 우유를 하루에 0.15L씩 모두 마셨고 여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해리는 또 다릅니다. 3.21L의 우유를 하루에 0.16L씩 모두 마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민주와 해리가 마시는 리터 수가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이 정해져 있는 숫자에 먼저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서 내가 어떤 수들을 나눗셈을 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이면 숫자를 모두 동그라미 친 다음에 각각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파악하시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모든 문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유형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두 동그라미를 다 쳤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눗셈을 해야 되나 파악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요. 여기에 나눗셈 문장에서 분명히 씩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오네요. 이 씩이라는 건요, 몫세, 나눗셈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 사람씩 도넛 2개씩 먹어라 라고 얘기하신다면 씩이라는 건 2개라는 몫을, 한 사람당의 몫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가 우유를 마시는 것은 민주는 하루에 마시는 양이 4.55리터를 0.15리터씩 마시니까 민주가 우유를 마시는 기간은 이만큼의 일수가 나오는 거고요. 해리는 3.21리터를 0.26리터씩 마시기 때문에 이만큼의 날수 동안, 며칠 동안 이만큼의 나눗셈을 한 결과 동안 우유를 마신 거예요. 그래서 이 씩을 경계로 해서 민주와 해리의 나눗셈 2개의 씩을 여러분이 세울 수 있다면 문장제 문제는 이미 80%가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문장제와 문제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계산을 못해서가 아니라 충분히 국어에 가까운 이 긴 문장을 해석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2가지, 첫 번째 유형에서는 내가 구해야 할 이런 숫자의 핵심을 가지고 나눗셈 개념이 몇 개 들어있는지를 보고요. 직접 그거에 맞게 식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요,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게 돼요. 자, 보통 친구들이 이 문장을 잘 해석하지 못한 친구들은요, 민주가 며칠 동안 마시는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0.15를 4.5로 나누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런 친구들은 이 문제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거죠. 자, 이 문제를 잘 읽어보면 이만큼 많은 4.5리터만의 우유를 조금씩 나눠 먹는 거기 때문에 보통 문제들 보면요, 문제지에서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끊어진 문장, 씩이라는 개념과 그것을 둘러싼 문장들을 나눠서 식을 세워본다면 충분히 이 문장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형을 해서의 나눗셈입니다. 자, 도형의 넓이 공식 데려오기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우리 4, 5학년 때까지요, 도형의 다양한 넓이를
구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이제 6학년이 돼서 소수의 나눗셈을 하려다 보니까 선생님, 저는 계산만 나눗셈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도형의 넓이까지 구하라고 하네요. 당연합니다. 응용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도형의 넓이를 조금 어렵거나 잘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점검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공식을 주어주긴 하는데요. 우리가 공식을 유추해서 식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주지를 않습니다. 빠진 걸 이렇게 구멍을 송송 뚫어놓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빠진 값이 보통 우리가 구하려는 값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잘 알고 있는지 우리 같이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 무엇과 무엇의 곱입니까? 네,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네요. 그러면 평행사변의 넓이는 네, 밑변과 뭘 곱하는 걸까요? 맞아요, 높이요. 자, 그럼요. 삼각형의 넓이 무엇과 무엇을 곱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할까요? 맞아요. 너무 잘한다. 밑변과 높이를 곱한 다음에 나누기 2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평행사변의 넓이와 비슷하지만 나누기 2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사다리꼴의 넓이는요. 윗변과 무엇 변을 더할까요? 맞아요. 사다리꼴은 평행한 윗변과 아랫변이 있으며 이걸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높이를 곱해주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누기가 꼭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름모의 넓이는요. 특이하게 마름모에는 대각선이라는 게 있죠. 이 대각선이 하나가 있으면 다른 대각선도 곱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나누기를 하냐 안 하냐 이걸 차이로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삼각형, 사다리꼴, 마름모 모두 나누기 2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공식 중에 하나의 넓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로의 길이를 안 줄 수도 있고 세로의 길이를 안 줄 수도 있어요. 잘 모르겠으면 한번 선생님하고 문제를 직접 보며 살펴봅시다. 자, 다음에 도형에서 뭐가 빠졌죠? 넓이 일단 계산이 이미 돼서 숫자가 나와 있죠. 높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3.4로.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친구가 누굴까요? 네, 8.25로 아랫변의 길이도 주어져 있네요. 결국 우리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윗변과 아랫변을 더한 다음에 8.25를 더한 다음에 높이인 3.4를 곱해야 하고 그것을 나누기 2로 해야 되면 그 결과가 13.28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빠진 길이는 누구입니까? 윗변. 그래서 문제는 보통 이 윗변의 길이를 물어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복잡하게 계산을 해야 하지만 어쨌든 도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유형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이 세 번째 유형에서는요. 그림이 필요하대요. 이 긴 문장제 문제를 그림으로 그려봐야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니까 봅시다. 자, 이 문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용수철에 줄을 매달았는데 용수철의 길이가 줄을 매달기 전보다 무려 20.56cm 늘어났어요. 아무것도 매달지 않았을 때 용수철의 길이가 6.24였다면 줄을 매달았을 때 용수철의 길이는 원래 용수철의 길이의 몇 배인가요? 라고 물어봤네요. 아하, 여기서 그렇다면 선생님 아까 숫자 동그라미 치라고 했으니까요. 20.56에서 6.24 나오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이렇게 식을 세우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림으로 만들어 봅시다. 자, 여기에 하나의 기준이 있고요. 줄을 매달기 전에 용수철을 일단 그려봅시다. 용수철을 실제로 막 정교하게 여러분 이렇게 그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네모 하나만 그려도 충분합니다. 이것의 길이가 6.24고요.
자, 여기다 추를 매달았을 때, 여기 추를 매달으니까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길이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 늘어난 길이가 얼마인가요? 20.56cm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이 전체 길이를 20.56cm로 잡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 전체가 아니라 늘어난 길이만큼이 이만큼만 20.56인 거예요. 자, 그래서 매달았을 때 용수철의 길이를 물어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달았을 때 용수철의 전체 길이는 20.56에다가 원래 용수철의 길이인 6.24cm를 더해줘야 전체 원래 용수철의 길이를 더해줘야 이 늘어난 이후의 용수철의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6.7 올림에서 8cm죠. 그래서 26.8cm를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6.24로. 왜냐? 묻는 게 누구예요? 용수철의 길이인 거예요.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가 아니라요. 용수철 길이를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용수철을 직접 그려봤어야 하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만약에 내가 그림을 그리지 않고 이 문제를 조금 더 이해해 보려고 하지 않았다면 되게 선생님 저 실수했어요 라고 하는 친구가 바로 그 실력이 드러나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충분히 이 문장의 의미를 음미하면서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했다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 이 그림 그리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림을 그리게 되면 문제가 구하려는 답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내가 20.56cm가 궁금한 건지 26.8이라는 용수철의 길이 자체가 궁금한 건지가 그림으로 더 명확하게 그려진다는 거죠. 액체 담기 문제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손을 이렇게 오므려가지고 여기다 물을 담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액체들은요 손가락 사이사이에 있는 구멍으로 다 빠져버리죠. 액체를 담는 통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눗셈 한 결과 예를 들어서 결과가 4.25가 나왔다. 그럼 이거는요 4통에 확실히 가득 차게 들어갈 거예요. 4개의 통에 4개의 통은 다 가득 차게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애매하게 0.25가 남죠. 이 25는 한 통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한 4분의 1 정도만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통의 개수는 1, 2, 3, 4만 하나요? 내림해서.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를 더해서 5개의 통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항상 이 액체를 담는 통을 한 개씩 더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 단위를 1리터 혹은 1kg도 되겠죠. 혹은 1km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위를 1리터, 리터 단위로 만들어야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쉽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주스 3.7리터가 담긴 병의 무게는 자 이렇게 선생님이 같은 단위끼리 이렇게 동그라미 칠하라고 했죠. 이제 다른 무게가 나왔어요. 자 4.12kg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3.7리터가 4.12kg이면 1리터에는 몇 kg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단위가 3.7이 아니라 1리터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3.7이라는 단위를 1리터로 쪼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12kg 또한 3.7이라는 리터 단위로 나눈다면 1리터당 얼마인지의 무게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단위가 3.7이었던 걸 1리터로 바꾸는 과정에서 킬로그램이라는 무게 또한 나눗셈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단위 리터라는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훨씬 쉽게 풀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번째 유형인데요. 간격으로 여러분을 낚아버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의자, 나무, 가로수 이런 게 있을 때 간격으로랑 몇 그루 혹은 몇 개인가 이 문제들이 서로 다르다는 걸 분명하게 알아주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자, 무슨 얘기냐? 문제 양 끝에 나무를 세우는 문제인지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자, 길이가 302m인 도로가 있어요. 자, 길이가 전체가 302m래요. 그런데 한쪽에 12.42m씩, 여기도 12.42m씩 가로수를 심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 몇 그루의 가로수가 필요합니까?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바로 이 모두 몇 그루라는 질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의 그루수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나무는 가로수가 계속 이 일정한 간격으로 심어지는데 맨 끝에 안 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요. 두 가지 방향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문제가 간격당 몇 미터인가 이렇게 물어봤다면 이 간격은 4개라는 걸 이용해서 나눗셈을 풀게 될 겁니다. 4번이라는 나눗셈을 이용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나눗셈이 나무의 그루스를 궁금해한다면, 나무의 그루스를 구한다면요. 맨 끝에 있는 이 한 친구를 반드시 세워서 4 플러스 1, 즉 5그루로 나누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6번째 유형입니다. 자, 문제는 꼭 잘못 계산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아니, 처음부터 좀 잘 좀 계산하지. 꼭 이렇게 잘못 계산해요. 여러분에게 좋은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자, 이 문제는 두 가지로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문제가 구하고자 하는 게 원래 수인지 아니면 바르게 계산한 결과를 구하고자 하는 건지 여러분이 이걸 파악해야 돼요. 자, 봅시다. 문제가 무엇을 묻는지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자, 첫 번째 문제는 어떤 수를 9.6으로 나눠야 되는데 잘못해서 9.6을 곱했대요. 그 어떤 수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어떤 수를 곱해서 어쨌든 86.4가 된다는 건 다 똑같아요. 지금 위의 문제랑. 그런데 바르게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는 걸 더 포함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어떤 수를 구하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바르게 계산까지 해라 라는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원래 계산해야 되는 식과 잘못 계산한 식을 각각 세워서 소수의 나눗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9.6으로 나누어야 할 것.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수,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어떤 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 이 어떤 수를 항상 네모로 약속하지요. 그래서 맞는 식과 틀린 식을 둘 다 세워야 된다고 했죠? 원래는 네모 나누기 9.6으로 해야 돼. 그게 맞는 답이에요. 그런데 틀린 식을 했단 말이에요. 이미. 네모 곱하기 9.6. 친절하게 계산까지 해놨어요. 86.4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계산을 하면 되겠죠? 86.4를 양변에 9.6으로 나눴기 때문에 9.6으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모부터 거꾸로 찾아서 잘못된 거를 꼬인 걸 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모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 86.4를 9.6으로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지금 5라고 했는데 오타가 났네요. 그래서 그 우리는 이 86.4를 나눈 9.6이 바로 9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최종 답은 이번엔 바르게 계산하라고 그랬잖아요. 아까는 어떤 수인이 네모만 구하면 문제가 끝이었는데 그래서 이 9를 또 한 번 나눠줘야 되는 한 단계 더 요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9를 9.6으로 나눈 게 우리가 원하는 최종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보니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나눗셈을 한 번만 할 수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게 되었죠. 자, 그래서
바르게 계산하라는 건지 아니면 그 내에 뭐 어떤 수를 알아내고 끝나는 건지 이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며 구분해서 문제를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모두 6가지 유형을 살펴보았어요. 각각의 유형들은 여러분이 문제지를 풀면서 차근차근 알아나가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수학의 나눗셈, 소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어려움을 조금 떨쳐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